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유한양행보다 오히려 오스코텍이 조금 더 커다란 모멘텀인데 덜 오르는 게 조금 아직은 시장에 부각이 안 된 게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들어오는 돈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은 이제 지금 기존 시가총액이 약 한 9조 5천억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오스코텍도 오늘 오르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상 얘는 제노스코에 대한 지분도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제노스코에 대한 매출까지 같이 가져간다 라고 치면은 이게 곱하기 2죠. 그러면은 오스코텍이 가져간 돈은 2,500억. 퍼센트 게이지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16.6%.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번 로열티가 지속적으로 잘 들어오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한양행보다 오스코텍이 훨씬 더 모멘텀이 크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학뉴스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오스코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사실은 오스코텍이 훨씬 더 좋은 모멘텀인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신규 물질 자회사 제노스코를 통해서 록2 억제제에 대한 임상일상을 신청한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오스코텍은 로열티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걸로 임상실험을 진행하는구나, 요런 모멘텀 형성이 되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항암 치료제는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록2라는 게 무슨 약품이 아니라 록2 억제제죠. 이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품을 만드는 건데 단백질이 과분비된다라고 하면 이게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특정 록1은 그대로 냅두고 록2에 대한 억제만 진행할 수 있는 요런 후보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폐섬유증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다 보니까 몸에서 단백질이 과다 분비된다라고 하면은 암이 크게 빠르게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식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 증식을 좀 줄일 수 있는,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억제제로도 같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상 1상에 대한 신청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 제노스코, 우리 제노스코는 렉라자 때도 마찬가지로 전임상 끝내고 임상 1상 승인 받으면서 유한양한테 바로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가져가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오스코텍이 가져가는 로열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냥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스코텍의 자회사가 제노스코고요. 이 제노스코 회사가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치료 물질을 새롭게 후보 물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상 1상으로 넘어갈 때 유한양행한테 2015년도에 바로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임상을 주도한 건 그때부터 유한양행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슨앤존스의 모회사인 얀센한테 유한양행도 판권에 대한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24년도 8월 달에 드디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상용화의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최초적으로 개발한 거는 오스코텍에 대한 자회사 제노스코, 그리고 이거를 임상을 진행하면서 판권을 판매한 건 유한양행, 그리고 그거를 임상 성공까지 같이 이어가면서 글로벌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얀센. 그래서 얀센의 자회사인 존슨앤존스가 상업화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번 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얀센이랑 존슨앤존스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그냥 팔아가지고 총 매출을 나눠서 가져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가져가는 매출은 100% 매출이 나오고 여기 100% 매출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유한양행한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 15% 나온 로열티를 또 60대 40으로 나눠서 유한양행 60, 오스코텍 40%를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 40%에서 제노스코랑 50대 50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라자에 대한 매출만 봤을 때는 한 5조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가치 프리미엄 5조 기준으로 했을 때 유한양행이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 그리고 오스코텍이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 제노스코에 대한 로열티, 요거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얀센에서 5조라는 매출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유한양행이 받는 로열티는 총 6,25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한양행한테 떨어지는 순이익은 3,750억에 대한 로열티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스코텍은 1,250억,
그리고 제노스코도 1250억 요렇게 분배를 해서 가져간다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다 순이익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영업이익률이 빠질 게 없다. 그래서 90%에서 95% 정도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로열티고요. 그리고 여기 세금을 빼는 게 순이익이죠. 보통 한 70%에서 75%가 나오는 게 순이익입니다. 한 70에서 75%는 그대로 순이익으로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열티가 좋은 거예요. 이익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유한양행보다 오히려 오스코텍이 조금 더 커다란 모멘텀인데 덜 오르는 게 조금 아직은 시장에 부각이 안 된 게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들어오는 돈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은 이제 지금 기존 시가총액이 약 한 9조 5천억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오스코텍도 오늘 오르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오스코텍은 1조 5천억에 대한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 수령할 수 있는 돈이 1250억. 근데 사실상 얘는 제노스코에 대한 지분도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오스코텍은 1250억, 유한양행 얼마라고 했죠? 375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한양행은 약 3.95%짜리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오는 거고 오스코텍은 8.3%가량에 대한 매출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로열티가. 그러면은 시가총액으로 비교했을 때 가져가는 건 유한양행이 더 크지만 사실상 더 커다란 모멘텀을 가져가는 거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오스코텍이 저는 모멘텀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제노스코에 대한 매출까지 같이 가져간다 라고 치면은 이게 곱하기 2죠. 그러면은 오스코텍이 가져간 돈은 2,500억. 퍼센트 게이지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16.6%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번 로열티가 지속적으로 잘 들어오면서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한양행보다 오스코텍이 훨씬 더 모멘텀이 크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니까 차트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아쉽다고 말했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 유한양행이 너무 치고 올라가고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니까 막상 10월 달에 이제 오스코텍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 된 현상이 나는 납득이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의견을 동참하니까 나는 매수할래 라고 하신 분들은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다. 거의 뭐 90%가량 수익이 나오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포인트들이 앞으로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을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 아직까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회를 많이 못 봤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랭라자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스코텍에 대한 자세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유한양행에 대한 자세한 투자 포인트, 오스코텍 특히나 지금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모멘텀까지 계산을 해서 적정 주가는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이렇게끔 터지면은 엑시트 자리인데 아직도 엑시트 자리가 안 나왔고요. 심지어 기관은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겁먹지 마세요. 사업성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는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90%가 아니라 200%, 300%는 기본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한 10개 중에 한 7개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바이오 사이클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종목에 한 10종목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 중에서 바이오가 한 5개 정도 있어야 되고 이 바이오로 계좌를 한 200%, 300% 요런 수익을 찍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 진짜 바이오장에서 내가 바이오 매매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러한 바이오 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게 대놓고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포트폴리오 지금 벌써 바이오 종목 3종목 정도 들어간 다음에 수익 만들고 나서 그리고 또한 2종목 여전히 수익권인 거 홀딩하고 있고 계속 바이오 사이클로 수익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혼자서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랭라자라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30분한테만 디테일하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무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문자 메시지 인터페이스로 넘어가시게 될 거예요. 랭라자라고 문자만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분 시간 쓰는 거 아까우실까봐 10초만 투자하시라고 링크까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신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되면은 저희 상담하기 페이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링크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하나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DK라, LNC바이오, 한라캐스트 요런 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단타방에서 오늘도 어마무시하게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 하면은 연락 주시고 카페 오셔서 제가 풀어드리는 교육 영상도 무료로 보시면서 저희 매매 타점도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은 아마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확인하시고 제대로 한번 도움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